저희 무계획이에요. 원래 그렇게 가는 거야. 무계획. 정차이가 다 한 거 같아요. 정책이 어디가 있었는데? 정차이가 알아서 하겠죠. 정찬이가 다 한다면서 계획을. 네. 재밌겠다. 남자들끼리 가면 재밌거든. 몇 명 가는 거야 총? 6명. 남자 여섯? 네. 와 대박이다. 진짜 재밌겠다. 그 뭐야 그 부산에 아는 게 있는 거야? 네? 저 없어?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정찬이가 그 부산을 한다는 정찬이가 부산에 연고가 있어? 아니요. 근데 걔가 왜 짜?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아니 소금도 아니고 왜 걔가 짜?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시간의 흐름의 변화. 자 요 얘기가 자 눈에 나와줘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거기 한번 보면서 한번 가볼게.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방식이란 자 밑줄 쳐. 우선 시간의 흐름 밑줄 치고 과거에서 현재 요거 밑줄 치자. 자 그리고 밑에 시간의 흐름의 변화 이거 밑줄 쳐봐. 자 현재에서 과거 이거 밑줄. 그래서 회상 나와 있죠. 회상 동그라미. 그래서 지난날이란 말이 보일 거예요. 그치? 그 밑에다 과거라고 적어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래서 오른쪽 끝에 회상이 나타나면 시간의 흐름이 바뀐다. 이거 밑줄 쳐봐. 그럼 바뀌는 거 밑에다가 두 글자 써봐. 뭐라고 쓸까? 변화라고 적어봐. 자 여기 전체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칠판에 정리해 줄게요. 자 설명 1. 시에서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흐르기도 하고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전자를 순행, 후자를 역행이라고 하는데 이 역행적 구성 방식은 회상을 통해 밑줄. 역행적 구성 방식은 회상을 통해 밑줄. 이때 무조건 시간을 나타낸다는 말이 있어서 있다고 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자 설명이 자 밑줄 배경 묘사나 정서 표현이 중심이 되는 시에서는 시간의 흐름 X. 자 밑에 볼게요. 표 봐봐 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시간의 흐름이야. 시간의 흐름 직접적 요거 밑줄. 자 10년이 흘렀다 나옵니다. 하루 중 시간의 경과 요거 밑줄. 아침 점심 저녁이에요. 계절이 바뀔 때 그리고 회상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눈을 감으니 옛 고향의 모습이 아는 건데 질문 하나 던질게요. 거기 위에 두 번째 거 한번 봐.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이건 보통 어떤 시가 많이 나오겠네. 뭐라고? 거기 표 보시면 표에 세 번째 거 봐봐. 세 번째 겨울에서 봄으로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시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기생. 에? 아니죠. 우리 현대시 하고 있는데. 우리 현대에도 기생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뭐겠어? 여러분 알아. 여러분 아는 거야. 줄기차게 해왔어. 겨울이니까 당연히 차갑다 이미지겠지? 그럼 부정적 상황이겠지?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반대되는 게 봄이잖아. 그럼 내가 극복의지 나오겠지? 희망, 지향? 따라서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나 이별시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해가 정리해 줄게,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그럼 모르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건 뭐겠어? 어떤 시가 많이 나오겠어? 이건 계절의 흐름이니까 당연히 성찰시가 나오겠죠. 그치? 자,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럼 칠판 봐. 정리해 줄게. 조금 적을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시간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자. 자, 시간성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약속인 거예요. 과거에서 어디로 가? 현재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가는 것을 시간의 흐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이 녀석을 우리는 순행 혹은 순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적으면서 봐야 돼. 적으면서 봐야 돼. 꽤 많이 적을 거야. 자, 그리고 과거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얘를 이제 과거라고 하고요. 자, 이게 현재인데 현재에서 과거로 갑니다. 이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간의 변화라고 해요. 자, 아까 위에는 흐름인데요. 밑에는 변화예요. 따라서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역행 혹은 역전적
역전.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하면 위에 있는 녀석은 평면이에요. 평면적 구성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녀석은 뭘까? 이것은 평면의 반대. 입체. 그렇지. 이걸 입체적 구성이라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입체적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입체적이란 뭐다? 변화다. 여기까지. 따라서 인물의 성격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시간의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입체적의 의미는 바로 변화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시간에 따른 우리가 시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시간에 따른 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자, 먼저 여기서 볼까? 어둡다, 차갑다가 있죠. 자, 겨울에서 봄으로 가거나 아니면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그럼 둘의 공통점 봐. 차갑다, 어둡다.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잖아. 딱 봐도. 그지? 부정적 상황이잖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는 부정 상황에서, 그렇지? 긍정 태도로 가는 경우죠. 극복 위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자, 근데 여기 이제 겨울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자, 어떤 방식으로 나냐면 이거는 성찰로 갑니다. 성찰. 자, 왜냐면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찰, 깨달음으로 가게 되죠. 이때 이 깨달음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이거 추후에 성찰시에서 얘기해 줄게. 정신적 가치이거나 아니면 영혼의 성숙. 이 두 가지야. 자, 이 정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시간성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 정도가 시간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텍스트 보세요. 자,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어둠을 잘라먹고 해야 솟아라. 자, 왠지 어둠 얘기를 하니까 밤인 것 같고요. 해가 뜨니까 아침인 것 같잖아. 자, 하지만 그래서 밑에 손모가지 뭐라고 적어놨어?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지만 밤에서 아침으로 시간이 흐르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 귀여운 거 하나 더 할까? 자, 봐봐. 저녁, 밤, 새벽. 저녁, 밤, 새벽.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이건 개인적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뭘로 끌고 가? 반성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성에 따라서 볼 수 있죠. 아까 선생님이 요 얘기했을 거야. 일제강점기의 시 두 개 위험. 그렇죠? 자, 다행히도 오른쪽에 백석의 여승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좀 설명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적고 나서 이어서 갈게요. 일제강점기 시의 두 가지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요거 요렇게 적을 거다. 이렇게 적을 거야. 아까 소심이 다시 한번 언급할 거고요. 자, 먼저 부정적 상황이 기준입니다. 왜? 이 일제강점기는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잖아. 그치? 그럼 이것에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어둡다, 차갑다, 거세다. 이거에 따라서 자, 우리는 둘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소심이. 자,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가난, 유랑, 가족 해체가 나와줘야 돼. 이런 내용이 나와주면, 그치? 자, 기준 교체할게요. 자, 극복 의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 녀석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민족의 순환.
자, 두 번째. 지식인의 입장이에요. 자, 지식인의 입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한 세 가지 방식으로 좀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 세 가지 방식으로. 세 가지. 자, 첫 번째. 저기 나와 있는 어둠에서 어디로 가? 밝음으로 가. 자, 두 번째. 차가움에서 따뜻함으로 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거세다에서 자, 생명력으로 갑니다. 됐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돼. 자, 그러니까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는 거니까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니까 당연히 어디게? 여기는 우리가 아침. 이런 방식으로 가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봄. 자, 여기는 보통 꽃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얘는 극복의지가 아유 이게 칠판이 부족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극복의지. 따라서 얘기는 뭘로 나옵니까? 여기서는 독립이나 광복의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일제강점기 유형은 이 두 개 다 다야. 두 개가 다야.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용하기 낡은 집. 낡은 집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우선 이용하기 낡은 집 같은 경우는 이 위에 거죠. 소심리 입장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배우게 돼요. 뭐 이육사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런 가난 유랑 가족회사 얘기 안 나와, 그냥. 나오지 않고 그냥 요 부분이 다야, 그냥 이렇게. 됐죠? 요 부분이 다고, 그 다음 마지막에 무조건 긍정으로. 아침, 봄, 꽃. 이런 걸로 마무리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독립광복의지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가시 있잖아, 가시. 백석의 여성.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할 거 체크해보시고. 아니다, 요거 그냥 풀어볼래? 자, 시작. 풀어봐. 풀어보고 내가 물어볼 거야. 1번인지 2번인지. 자, 시작.
자, 1분. 범준아, 늘 선주 읽을 때 범준이는 좀 실수가 좀 잦거든? 물론 정답은 둘 다 맞았어. 늘 이렇게 끊을게. 구사하여 이렇게 끊고. 알겠지? 시간의 변화가 끊고. 늘, 나머지도 마찬가지. 그렇게 끊어서 읽어. 왜냐면 선생님이 쭉 보니까 이렇게 좀 실수가 잦는 친구들이 여기를 읽을 때, 이렇게 읽을 때 한 번에 쭉 읽지 못하고, 자, 봐봐. 칠판 봐봐. 이런 거하고 똑같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아이들은 이거 어떻게 읽냐면 이거 읽어봐. 그럼 애들은 seven 이렇게 읽어. 그럼 틀리는 거야. 이거 seven이라고 읽으면 안 되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세칠엔 이렇게 읽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끊어 읽지 않으면 하나의 뭉뚱그려서 여기가 경계가 사라져버려. 이해가지? 그래서 반드시 끊어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살펴줘야 돼. 그거 연습해. 범준 알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툭툭 끊어. 그러면 조금 더 정답률이 올라갈 거야. 자, 거기, 자, 여러분 둘 다 잘했어. 자, 백석의 여승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우리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그쵸? 가난유랑 가족해체 나와있죠? 자, 그럼 이게 민족의 순환이야. 자, 볼게. 백석 일자 강점기 시인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추후에 이거 이제 스텝 2로 넘어갔을 때 백석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줄게요. 한번 그 전일 수도 있겠지만. 자, 여승입니다. 자, 여승에다가 적어. 뭐라고 적냐면, 자, 여승에다가 번뇌라고 적으세요. 번뇌, 고뇌, 이렇게. 보통 사람이 내적 갈등을 하거나 상황이 부정일 때는 고뇌인데요. 스님일 경우에는 무조건 번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스님은 무조건 번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현대시에서. 자,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습니다. 지금 대상이 여승이죠. 그렇죠? 긍정적 인물이야. 또 여기 소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자는 반드시 연민을 가져. 그 연민에 대한 얘기 찾아봐. 서러워졌다. 이게 연민이야. 그렇지? 지금 여승의 삶이 힘들잖아요. 왜? 여승은 어떻게 보여? 저 앞에 쓸쓸하다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치? 그러면, 자, 긍정적인 어떤 그런 대상이 힘들어하고 있어. 그럼 무조건 연민이야. 그래서 걔도 슬픈데 나도 같이 슬퍼해 주는 거야. 이게 연민입니다. 자, 서러워졌다. 연민이야. 평안도부터 과거로 넘어갑니다. 평안도부터 과거야. 그러니까 과거니까 뭐니? 회상이겠지. 그럼 시간의 변화. 여기까지 가야 돼. 과거, 회상, 시간의 변화. 자,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광.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고, 자, 여인은 어떻게 했어? 자,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차게 울었다. 울었다 물결. 자, 거기에 질문 하나 해볼게. 차게 울었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만약에 공감각이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네라고 대답해야 돼. 왜냐면, 울었다가 청각이고, 차다가 우리가 촉각이잖아. 그치? 감각이 두 개 있는데, 주어 서술을 바꿔볼게. 찬 것이 울음이다야, 울음이 차다야. 그 울음이 차다. 그러니까 청각의 촉각화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알겠죠? 반드시 주어 서술어를 바꿔줘야 됩니다. 울음이 차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섣벌같이 나간 지아비. 남편은 기다려 10년이 갔고 지아비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죽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3년을 묶으면 칠판 이 중에 뭐겠니? 그래, 가족해체. 거기다 적어, 가족해체라고 적어. 자, 산꽁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산꽁 동그라미 잡고요. 산꽁이 슬프대. 요거 물결. 사실 꽁이 슬픈 거야? 아니면 여기 그 누구야? 얘 누구니 여기? 여승이 슬픈 거야. 여승이 슬픈 거죠? 꽁이 슬픈 게 아니잖아. 그지? 자, 그럼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동일시 감정이입. 그렇죠? 의인법으로 사용됐죠? 동일시 감정이입. 뒤쪽에 객관적 상관물 파트가 있으니까 그때 좀 이렇게 길게 얘기해 줄게요. 마당 귀퉁이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중의적 표현입니다. 눈물방울 물결 한번 잡으시고. 주제는 뭐야? 여승의 슬픔이잖아. 자, 눈물방울과 같이가 두 가지 의미 있어. 눈물방울처럼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눈물방울과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카락이 그렇게 떨어졌다. 그렇죠? 여러분들 군대 갈 때 자,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선생님은 그 훈련소 당일날 잘랐던 걸로 기억나는데. 내 기억에 당일날 잘라서 전날 못 잘라가지고 당일날 선생님이 훈련소로 부산으로 갔거든요. 부산에 저기 뭐 어디더라 53사단인가 뭐 그쪽으로 나 혼자만 인천 사람이잖아. 주소지가 인천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보통 어디로 가야 되냐면 논산 아니면 의정부 이렇게 가야 되거든 훈련소가. 논산이랑 의정부 아니면 조금 더 운이 없다 그러면 저 추운 춘천인가 뭐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 혼자 부산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선생님 장교 후보생이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저기 그 뭐지 훈련소가 6주 지금 몇 주인지 모르겠다. 지금 또 줄지 않았을까? 이런 데는 4주인가 뭐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 6주였는데 6주 끝나고 이제 특종 부대로 배치가 되잖아요. 특종 부대로 배치가 될 때 보통 이제 우리끼리 가요. 그러니까 버스를 이렇게 타고 나서 버스가 돌거든요. 버스가 돌아서 문을 열어서 자 어디 내려 그러면 우리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동기들이 같이 내려요. 내려서 가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소대장이 와서 나를 인솔했어. 부산까지 와서. 부산까지 와. 소대장이 서서 나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니더라고. 소대장이 직접 와서 나를 인솔해서 자기 부대로 데려다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선생님이 학사장교 31기였거든? 근데 거기서 29기 선배를 만난 거야. 그 양반이 다른 중대의 중대장이었던 거야. 그래서 딱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양반이 그랬어. 너 다이아몬드 어디 갔어? 다이아몬드가 소위잖아. 어디 갔어? 근데 내가 구구절절 얘기할 수 없어서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학사장교 출신의 소대장들이 있었는데 날 좀 많이 잘해줬어요. 원래 이제 알더라고 신기하게. 알더라고. 너무 신기했어. 자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사장교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이 나왔거든. 돈이 나왔거든. 대학교 4년 동안 등록금이 나오는 거였어. 근데 나는 등록금 플러스 이제 생활비까지 벌어야 됐기 때문에 내내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소위 임관하기 직전에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왜냐면 기본 복무 3년 거기에 플러스 4년간 생활비 플러스 그걸 받았잖아. 그래서 7년이 플러스 됩니다. 그러니까 군생활을 몇 년 해야 되는 거야? 7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그때 친했던 친구들은 다 정말 7년 마치고 다 나와서 한 친구는 소령 달고 소령으로 제대했지. 7년 소령으로 제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교로 제대했잖아. 장교로 제대하고 나니까 이 녀석이 이제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나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많은 것들을 하면서 얘가 서강대학교 대학원을 진학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열어주는 거야. 군사학과. 그래서 지금은 저기 뭐 신모시기 대학의 교수야. 여기 박사라고. 그래서 막 그때 단톡방에 자랑하더라고 박사라고. 근데 이제 우리 찐친들이잖아. 찐친들이니까 다 조롱하죠. 조롱하지. 네가 무슨 박사야? 근데 막 자랑스러운 거야. 야, 이 녀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박사가 되니까 얼마나 멋져. 그래서 그랬던. 근데 그 녀석이 나한테 그랬어. 너 나중에 학원 하다가 진짜 안 되면 하사관 그 임관 시험 그게 있대. 하사관이 이제 그 위에 그 진급 시험 이런 게 진급 시험 뭐 있대. 그래서 그걸 하려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그럼 이제 다 여러분 나이 또래는 20살, 21살 그런 걸 해야 되거든. 그럼 이제 국어를 본다라는 거야 국어. 그럼 이제 그거를 딱 하면 자기가 다 애기들 다 이렇게 몰아주겠다고. 왜냐면 걔 어차피 소령으로 제대했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족의 순환.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군대 가는구나. 자, 나이덕. 부산하니까 생각났어. 나이덕의 모리회잠인데, 여기서 핵심 볼게요. 얘들아, 거기에 보면, 자,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오지 않니?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생각해 줘야 돼.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그리움의 대상이고요. 두 번째, 이분들은 되게 가난했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분들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근데 이때 재밌는 건 1, 2번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희생적 사랑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 2번은 기본 공통이에요. 그래서 희생적 사랑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희생적 사랑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알겠지? 이렇게까지 알아듣는. 여긴 뭐야? 아버지에 대한 얘기죠.
그렇지? 그거 가볍게 한번 훑어줄게요. 이거 한 20분 강의해야 되는데. 자, 우선 시 정도는 해주고 선지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정답 2번입니다. 볼게요. 나의 덕에 못 이해잠. 저 지붕 아래 제비집이 너무도 작아서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자, 어미, 바로 어미니까 바로 제비 엄마죠?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서 밤새 꾸벅거리는 자 제비를 자 울컥해서 올려다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과거로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과거 자신의 과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과거가 그러니까 과거니까 뭐야? 회상으로 넘어갑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종암동 네모 쳐봐. 거기다 적어 구체적 지명. 이거 선지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구체적 지명이니? 자, 이렇게 물어. 구체적 지명. 흑바람. 자, 이거 뭐야? 거세다잖아. 흑바람 세모. 그러니까 과거에서 상황이 긍정, 부정? 부정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앞으로 쭉 전부 다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흑바람이 불어오고 한 산에 동그라미. 이 산에가 바로 위에 있는 자, 바로 제비를 통해서 회상된 그런 아빠죠. 아이 셋을 데리고 나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피곤해 찬 여자, 엄마겠죠. 자, 어때요? 엄마는 엄마 동그라미 잡고요. 한 여자 동그라미 잡고. 자, 얘 어때? 창백한 물결 잡아줘야죠. 자, 심지어 달빛조차도 창백합니다. 물결.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할래? 연민. 그렇지.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주던 그 아버지가 이제 회사를 안 다니시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제 실업자인 거죠.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동그라미. 자, 이게 바로 아버지의 꿈이죠. 꿈 이상.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거리에서는 아직도 흑바람 세모. 돌아오는 길, 자,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좁습니다. 세모.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빠더 동그라미. 그리움의 대상이죠. 자, 그럼 왜 한 걸음 늦게 왔을까? 미안해서. 그렇죠. 가장으로서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서지 못한 거죠. 앞장서지 못한.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놓칠 수 있으니까 요거만 좀 설명해 줄게. 이게 마무리 짓자. 자, 정답은 2번이 맞아요. 회상인데. 근데 내가 4번을 설명해 주려고 그래. 5번에는 자연치는 아니죠. 자, 4번. 대화체라고 나왔어. 대화체. 그럼 내가 질문 던질게. 대화체 근거 찾아봐. 가에는 없는데 나에는 있습니다. 나의 대화체의 근거 얘기해. 그래. 잘 왔어. 그걸 뭐라 그래? 대화체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지. 도노법, 2인칭 대명사. 마지막 하나. 되게 잘 왔어. 높임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경어체. 그렇지. 경어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체라고 선지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 대화체에다 적어. 경어체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 잘했어.